네, 안녕하세요. 한중유 에디터라고 합니다. 오늘의 키워드는 주택연금을 한번 잡아봤는데요. 주택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. 2007년도에 주택연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자체는 뭐 이제 가액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과거에는 뭐 6억 원 미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가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제한들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언제 가입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베네핏을 많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주택연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?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. 이 주택에 대한 그 금액을 보증을 해주고서 보증서를 은행에 건네주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연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.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?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가입 제한이라든가 가입하는 것도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대상은 어떻게 되죠? 대상은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시면 부부 중에서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. 다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들을 합산해서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만일 초과가 되신다 하시면 그 중에서 일부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네, 그 금액이 합산해서 뭐 9억 원 이하다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건 이제 3년 이내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. 주택연금이 지금 3월 4일부터 1.5%씩이나 네. 왜 줄어드는 거죠? 일단은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내 주택 가격을 담보로만 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제 기대 수명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령화 시대 되면서 기대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급액 자체도 기대 수명을 반영해서 내리고 있고요. 국가가 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줄이는 건가요? 네,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향후에 이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하면 나중에 연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은행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은행을 판매한 것보다 연금 이제 지급한 게 많다면 그치. 손해가 되겠죠. 은행이 손해잖아요. 근데 그 손해액은 정부에서 보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했다. 그럼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럼 나중에 정부에 이제 은행에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손해가 좀 늘어날 수 있어서. 그러니까 손해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조금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다. 네네. 금리에도 영향을 받나요? 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. 부동산 시장은. 네.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서 요즘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연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네,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어느 시점에 좀 가입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타이밍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?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예상된다 하시면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침체가 예상된다면? 네.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가입을 하고 나서 침체가 되면 향후에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잖아요. 침체가 되더라도 이제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연금액이 지급이 되니까 네, 맞습니다. 떨어져도 어차피 내가 더 이득을 본다? 네네네. 부동산 시장이 고점일 때 들어갔던 이제 분들은 굉장히 이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보다 막 몇 배가 더 올랐어요. 부동산 시장이. 그럼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. 그러실 수도 있죠. 그때는 이거 해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가입하고 이럴 수 있나요? 받았던 연금 수령액을 다시 내시면 이 주택을 다시 받아 오실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금액이 한 번에 내셔야 되니까 꽤 크실 수도 있고.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군요. 그럼요. 네. 종신형으로 보통 연금 수령을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좀 효과적일까요? 뭐 많이 있던데요. 뭐 종신형도 있고 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려는 이유는 저는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 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내가 사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면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더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되게 좀 슬픈 얘기인데요. 네, 그렇죠.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좀 실상이 아닌가. 젊을 때부터 내 주택을 가지려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 사실 내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. 정말 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.
하시면은 종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. 당연히 종신형으로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이 뭐 정액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기 지급되는 게 있다고 하시면은 좀 노후라든가 은퇴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예사님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?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이겠지만 젊은 시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할지 안 할지도 생각을 하고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액화가 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서 사실 집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전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 집을 가지려기보다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기보다 렌트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쉐어하우스 이런 거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된다면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나의 노후에 대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네.